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주중반을 지납니다. 예, 설 지나고 와서 강하게 올랐던 증시가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1%대 조정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시장 개장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V자로 급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국면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어제는 조정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조금 깊었죠. 늘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더 생각보다 밀리는 게 인간의 심리가 기대가 모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차익 매물의 선두에는 역시나 기관들이 섰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물량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그 물량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차기에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지금장의 과제입니다. 야간 선물은 0.03% 강보합권으로 조금 올라서 끝났군요.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월요일날 휴장하고 어제 열린 장에서 다우가 1%가량 제법 우리 시장만큼 조정을 받았고요. 예.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0.07%니까 낙폭이 적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월마트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들이 미증시도 좀 눌렀는데요. 역시나 누를 요인들, 핑계를 시장은 찾았습니다. 미증시, 우리증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 수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의 신호들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용혁 팀장님이 거의 예언자 수준이세요. 아닙니다. 예, 아침에 얘기하시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는 상황들입니다. 어제도 이제 조정이 있을 걸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렇게 보면 급락 이후에 꽤 빠른 급반등. 네. 여기서는 조금 차익 매물을 소화해야 될 텐데, 네. 예. 글쎄요, 그런 기간은 얼마나 봐야 될까? 네. 어째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제가 보는 그냥 시장 뷰는요. 네. 여전히 반등 기대치를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밀린 걸 보고 이거 더 빠지겠다. 어제 미증시 1% 빠졌는데 네. 오늘 더 빠지겠다. 이렇게 얼어서 시작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전일 증시 하락 분석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전일 일단 삼성전자 안 먹혔어요.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기록했죠. 셀트리온 안 먹혔어요.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안 먹혔어요. 셀트리온 밑에 서 있는 이 제약바이오 친구들 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특히 어제 삼천당 제약, 시장에서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삼천당 제약이 3만당 제약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만당 제약을 보기 일부 직전 그림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네. 주가는 밀려버려요. 예. 급락하는 모습을 네. 저기 나오네요. 네. 어제 장중 고가가 48,750원이니까 네. 곧 5만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 3만당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류의 시장 분위기들 전반적으로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 툭 치고 나가는 제대로 된 리드하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다음 코너에서는 우리 개별 시장의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증시가 그러한 이유로 1% 이상 밀렸으면 어제 미증시 1% 빠진 거는 월마트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V턴 반등을 이게 2, 3일 빠지고 V턴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 3주간 밑으로 주구장창 빠지다가 V턴으로 그걸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기울기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단기 반등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인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어제 빠졌고 어제 미증시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 또 빠져서
뭐 2,400 간당간당 뭐 이렇게 뭐 시장을 보기에는 뭐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어서 출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좀 전에 뭐 예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서 뭐 어제 장중에 2.9% 넘대요.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887 나오던데 뭐 높은 레벨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요즘에 이 금리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뭐 상당 부분 이제 2.8%대에서 막혀 있는 그림을 상당 부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주는 충격 제한적일 겁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날마다 다른 증거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 때문에 시장 부러뜨리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경기값 우리가 뭐 선행지수 있고 동행지수 있고 후행지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쳐다보는 건 선행지수 값이죠. 그럼 선행지수 값하고 10년 국채금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올라서 우짤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구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들에 금리단이 같이 올라옵니다.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올라오는 게 시장의 하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하락장이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제가 언덕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차 엑셀을 밟아야 되는 법이죠. 이때는 금리를 내려주는 인위적인 힘이 필요한 거고 이 언덕을 내려가는 쉬운 길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과속이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금리 인상 같은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값의 거울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 인지하고 있는 바보다 월등 크게 올라버리는 경우 어제 뭐 조산모사식으로 36, 12 오를 걸로 봤는데 36, 9 오를 걸로 봤어요. 그럼 이거는 뭐 시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36, 9 오르고 12월에 오르지 말란 법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읽으면 그렇죠. 시장이 좀 마이너스를 반영할 가능성이 생깁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12월에 금리가 오르면 어쩌죠? 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단으로 봤을 때 시장의 뷰를 크게 깰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분위기 어차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기값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걸 하락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채권 수익률이 약간 아웃퍼폼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닥뜨려지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구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이제 이 오르막길 올라갈 때 금리 내려주는 작업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 금리 내려줬었던 움직임들이고 이번에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금리 내려줬었던 움직임들이고 그거를 회복하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맞닥뜨리는 점 자체가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오랜 기간 아웃퍼폼에서 수익률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뭐 하이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텀 금리 3% 2.75 보고 있는데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9% 와 있으면 이게 가봐야 얼마나 갈까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에반스 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반스 룰이 언제 나왔었던 얘기냐 하면 과거에 테이퍼 텐트럼 나왔을 때 곧 테이퍼링 실시할 겁니다. 라는 부분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죠. 그때는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그림 이후에
시장을 다시 또 버냉키가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에반스 룰 얘기를 합니다. 에반스 룰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업률 6.5%, 물가 2.5%. 이거 안 되면 제로금리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는 기준점 같았던 거죠. 근데 지금 뭐 최근 나왔었던 고용지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요즘 실업률 4% 극초반 나옵니다. 그러면 에반스 룰에서 6.5% 네. 제시한 것보다 월등히 좋죠. 근데 물가 수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번 CPI가 부담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2.1% 나왔죠. 에반스 룰에서 제시했던 기준 자체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2%대의 물가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테이퍼 얘기를 할 때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도 에반스 룰에서 다뤘었던 물가 기준이 2.5%에 달했었는데 지금 2.1% CPI 찍고 있는 거 이거 과도하게 높은 레벨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PCE 값은 통상적으로 요거보다 낮으니까 이제 월 말쯤 되면 이제 나올 텐데 아마 시장에서 금리에 좀 안정세를 좀 안길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정말 금리 때문에 물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딴 얘기 필요 없고 우리는 국내 시장이 필요하니까 네. 이 그림이 가장 이제 뭐 와 닿으실 텐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ETF를 포함한 현물값을 보게 되면 찍어 누르고 나서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조금 샀어요. 요만큼 정도 네 샀습니다. 근데 나간 거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미약하죠. 만약에 이 나갈 때 제일 많이 판 종목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날마다 뭘 팔았어요? 하루 매도량의 뭐 90%, 네. 80몇 %?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팔았죠. 그럼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도 제일 많이 살 종목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 한 조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이틀째 시장 대비 언더 찍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탕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10% 올랐으니까 뭐 단독 드리블로 10%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한 절반 정도 뱉어낸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정도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야 어제 안 좋았고 어제 미증시 또 빠졌고 오늘 삼성전자 또 빠지겠네 이 그림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정말 시급한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정말 강하게 나왔었던 건 선물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선물 시장에서는 돌아 나오는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매도의 연속성이 많이 작아졌고 매수가 이제 드문드문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밑을 강하게 보는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어서 출발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V코스피면은 우리가 요즘 뭐 빅스니, V빅스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지 V코스피 잘 안 보셨잖아요. 이 대한민국 시장의 변동성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V코스피도 상당 부분 안정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일 빅스 같은 경우에도 20 나오고 있거든요. 안정적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탄성이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어차피 V턴 기대하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고 어제 미증시 빠지고 뭐 전날 국내 증시 굉장히 좀 부진했으니까 오늘 뭐 상당히 뭐 부진하겠네 이렇게 딱 선 그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 얼어서 출발하지 맙시다 라는 부분을 첫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좀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시장의 상승 반등 요인을 찾을 만한 요인들이 국내 증시에. 네, 일단 그게 네.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아침에 나와서 거품 물고 사세요 그냥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그림들이 약한 건 네. 사실입니다. 지난해 사실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공개될 거 다 공개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의 단독 강세 요인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었던 금리니 물가니 이런 것 때문에 빠져요. 이게 기사에서 나오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시장이 지금 부진한 데는 부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더 안 좋아지면은 뭐 물론 빠지겠지만 더 안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요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시장이 약한 이유 단순합니다. 늘 올라가기만 하던 어닝값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익 전망치가. 네. 그래서 어닝값, 예. 1분기 이 가이던스가 네. 빠지는 거죠. 가장 큰 요인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난번에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뭐 분기당 1조 네. 이익 주던 거 이거 뭐 감가 부담 때문에 뭐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겁니다. 가동률 50%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날아가면 1조 날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또 반도체 가격이 예전 탄성 같진 않죠. 낸드는 뭐 훨씬 더 탄성이 약하고요. 그럼 과거에서 벌어들이던 반도체 이익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줄어드는 어닝값만 뭐 1조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실적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매도 찍혔을 종목도 삼성전자죠. 그래서 지금 어닝값 자체가 과거 이 분위기와 많이 달라요. 2018 어닝 가이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이드로는 220조 영업이익이거든요. 결코 작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밑으로 뭐 부러져서 쭉쭉쭉 밀고 내려가는 그런 값을 보여줄 어닝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까지는 늘 올라오는 어닝값만 봤는데 최근 시장에 부진한 어닝값, 다소 좀 이 탄성이 줄어드는 어닝값을 보고 있어서 환율 요인도 있겠죠? 환율 요인 예.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돼 있습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힘을 차려야 우리 시장의 하반 경직을 크게 높여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즘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핸드폰 시장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갤럭시 아니면 넌역시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갤럭시와 애플 양대 산맥 구조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제가 한번 실예를 들어서 네. 여쭤볼게요. 요즘 핸드폰 한 번 사면 물론 전문 친구들은 뭐 1년 반이면 바꿔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체 주기가 길어졌어요. 예, 얼마나 써요? 네. 예전에 좀 한 2011년, 12년 네. 이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한 번 사면 참 귀신같이 1년 반만 지나가면은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뭐 버벅거리거나 버벅거리고, 네. 뭐 멈추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양이 못 따라왔었던 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 1년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 2년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 지금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예. 없어요. 성능도 좋아졌고. 예, 그리고 뭐 추가적인 뭐 보조, 굉장히 큰 네. 뭐 센세이션, 이노베이션이 뭐 별로 없죠.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스마트폰 출하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역성장 나옵니다.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로스 값으로 8.5% 나왔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중국 하면은 저기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시장이라고 봤었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 데이터 값이 크게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업체별 영향을 보니 샤오미가 인도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폰이 돼버렸는데 샤오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다 역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갉아먹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지금 애플에서 애플 관련주들 뭐 내용만 보셔도 대충 아실 텐데 재고 이슈가 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애플이 실적 발표할 때 전기 대비 재고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꼼수를 써서 YOY 값 재고를 발표했어요.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4분기 재고는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애플의 뭐 가장 큰 벤더이자 경쟁자가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중국과 뭐 낸드 구매 계약을 웃자웃자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내부로 들어가서 핸드셋 시장을 제대로 한번 열어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가 이렇게 뜨겁지 않을 때는 삼성전자의 어닝을 끌고 가던 건 MC 사업부, IM 사업부죠. 이 핸드셋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을 분기이익으로 10조 원 끌고 갔었던 거는 반도체 사업부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업부가 약간 속도를 떨어뜨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별 재미를 못 본다라고 한다면 원래 가전 사업부는 이익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올라와야 되는 거는 IM 사업부, 핸드셋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탄성이 좀 작은 상황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비싼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 이 분위기가 잡혔으면 팔아야죠. 근데 삼성전자는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아본 역사가 없죠. 오히려 분할을 앞두고 비싸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 어닝값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개별 강세 요인이 없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을 단순히 시장에 녹였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금리값이 뭐 물가가 뭐 이런 부분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대감들이 작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대감이라는 게 정상적인 어떤 성장이나 산업이나 실적이 아니라 뭐 어제처럼 뭐 정치 관련주들 이런 약간 좀 뜬금없는 허황된 기대감이 확산된다는 건 그만큼 제대로 된 걸 찾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연한 언더퍼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표현한 게 얼어서 출발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반등 목표치가 덜 채워져 있는 반등 기대 구간 속에 있는 겁니다. 밑에 하방에 대한 우려는 설 연휴 직전보다는 월등히 작아진 거고요. 지금은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구간, 얼어서 출발하지 맙시다라는 걸 오늘 마지막 코멘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